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할머니가 될 여자입니다. 제가 어디다 말 못할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다 해야 할까 싶었는데 친구가 가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는다고 해서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익명이라 그런지 제 이야기를 적는다고 해도 저희 가족이 아니면 전줄 모를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도 해본 적이 없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어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식은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고 또 다른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더니 그 말처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알아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식 뒷담화 같아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어댈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엔 어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보육원 봉사를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고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돈을 열심히 모아 언젠간 자선 사업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거창한 꿈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시댁 식구도 전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며 기부를 해오신 분들이셨어요. 저희는 과일 가게를, 시댁 식구는 옷 가게를 하며 과일과 옷을 매년마다 보육원에 기부했죠. 저와 남편은 매년마다 학용품들을 기부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나눠주러 다니곤 했어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 안면도 트고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면서 꿈이 같다는 걸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했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데이트는 주말에 봉사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에 가는 것보다 봉사를 하러 다니는 게 더 좋았던 저희였어요. 저희가 주는 학용품을 받고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절로 행복해졌죠. 남들이 보기엔 그게 어떻게 데이트냐 싶겠지만 저희가 좋으면 그만이고 데이트라 해서 별게 있나 싶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2년 정도 봉사 데이트를 즐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처음 평범한 데이트를 했던 게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평소랑 다르게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예쁘게 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프로포즈 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싶었어요. 저도 철이 없었던 게 만나자마자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남편을 엄청 놀렸던 기억이 나요. 뭐야? 오빠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우리 사귀고 이런 곳 한 번도 안 왔었잖아. 뭐 좋은 일 있었어? 승진한 거야? 근데 여기 진짜 비싸 보인다.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근사한 곳 와봐야지. 너무 보육원 추억밖에 없지 않아? 색다르고 좋지. 오늘 여기 온 거 기억에 잘 남겠지? 그렇긴 하네. 진짜 보육원에서 오빠 만난 기억밖에 없어. 평생 오늘 온 레스토랑 기억할 수 있겠네. 아, 다행이다. 있잖아. 나 진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 그냥 결론만 말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수은아, 나랑 결혼할래? 잠깐만. 지금 프로포즈 하려고 이런 근사한 레스토랑 온 거야? 완전 의외다. 오빠한테 로맨틱한 면이 다 있었네. 아무래도 보육원 놀이터에서 프로포즈 하기엔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 그리고 보육원은 너무 흔한 기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레스토랑 예약했지. 난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멋없이 프로포즈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프로포즈는 장소보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빠였으면 어디에서든 좋았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했죠. 이미 봉사하면서 몇 번 마주쳤던 적이 있는지라 결혼 허락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는 결혼 전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는 자리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현재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한 명 입양해 오고 싶다고 했죠. 저희와 같이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시던 분이라 제 말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셨고 감사하게도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신혼을 조금 즐기다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뒤 저희가 다니는 보육원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여자아이를 처음 봤을 때가 4살이었는데 똘망똘망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던지라 저희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1년 동안 얼굴 익히고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도 집으로 온 아이는 저희에게 엄마 아빠라고 곧잘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부모가 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진짜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됐구나라는 책임감이 들었죠. 혹시나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친딸이니 약간이라도 차별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딸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남편과 의논해서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수술하기 전에 이미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던 거죠. 이미 생겨버린 애기고 저희에게 찾아온 축복을 없앨 순 없으니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두 아이 모두 상처받지 않게끔 똑같은 애정을 쏟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낳고 정말 큰딸과 동등하게 대했어요. 친딸이 잘못하면 친딸을 야단쳤고 양딸이 잘못하면 양딸을 야단쳤죠. 제 배 아파 낳았다고 입양했다고 봐주고 더 혼내고 차별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알아서 척척 언니 노릇을 잘했고 작은 딸도 언니를 잘 따라줘서 혼낼 일이 별로 없었어요. 큰딸이 친언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작은 딸을 정말 잘 챙겼었어요. 작은 딸도 큰딸에게 언니 언니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큰딸 말을 잘 따랐었어요. 엄마인 저보다 언니를 더 좋아할 만큼 자매 사이가 좋았습니다. 제 말은 가끔 들은 척도 안 하지만 큰딸이 하는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그런지 잘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작은 딸에게 언니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어요. 사춘기 때까지는 언니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껴 삐뚤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생각이 깊어질 때쯤 차차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작은 딸이 중학생 때 자신의 언니가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작은 딸이 손톱깎이를 찾길래 제가 그때 화장실 청소 중이라 못 나가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찾아보라고 했죠. 첫 번째 칸에 있다고 했는데 안 보였는지 마지막 서랍까지 열어서 다 뒤져본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마지막 서랍 제일 안쪽에 있던 큰딸의 입양 서류를 작은 딸이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도 귀가 아픈데 서류를 발견한 순간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저 언니 내 친언니 아니었어? 진짜 입양아야? 나 그동안 친언니도 아닌 사람한테 언니 한 거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호적에 언니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언니지. 뭐가 문제야? 나랑 피 한 방울이 안 섞였는데 어떻게 내 언니야? 나는 인정 못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도 언니라고 인정 안 했겠지만. 네가 이러니까 말을 안 했지. 이럴 게 뻔했으니까. 너가 언니라고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럼 너 내 딸 하지 마. 나도 너 인정 못하니까. 아, 엄마. 지금 친딸인 나보다 남남인 저 사람이 더 중요해? 엄마는 내 엄마잖아. 엄마 자식은 나뿐이잖아. 이시은, 시끄러워. 네 언니도 내 자식이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너 성적표 보니까 조만간 진짜 전교 꼴등하겠더라. 성적표 얘기하니까 작은 딸은 입을 다물더니 저를 째려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은 딸은 사춘기와 더불어 자신의 언니가 친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딸은 곧 죽어도 큰 딸을 자신의 언니라고 인정해주지 않았고 큰 딸을 보면 막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통 누굴 닮아서 저렇게 성질머리가 못돼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나 입을 잘 놀리던지 제 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큰딸은 이미 성인인지라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고요. 작은 딸이 저런 식으로 한바탕 난리를 칠 때마다 큰딸 보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작은 딸은 큰 딸이 자기와 살짝 닿으면 전염병 환자 취급을 했죠. 아, 뭐야. 왜 팔스 치는데 더럽게. 저기요. 저 있을 땐 방에서 나오지 말아줄래요? 저희 가족 아니신 분은 가급적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너 그렇게 싹수 없는 애로 키운 것 같진 않은데? 언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원래 언니 좋아했잖아. 그땐 친언니인 줄 알았을 때고 지금이랑 같아? 나는 그냥 저 인간이 싫어. 그동안 친언니도 아니면서 나 속인 거잖아. 이 뻔뻔한 것. 진짜 싫어. 뭐? 너 지금 언니한테 뻔뻔한 것이라고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엄마 그만해. 시은이 아직 사춘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참아. 응? 그냥 내가 방에 들어갈게. 괜히 나왔네. 나 때문에 둘 싸우게 만들고. 미안해. 저런 게 싫다고 저런 게.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지는 착한 척 하는 거. 제발 솔직해져봐. 너도 내가 이러니까 싫잖아. 안 그래? 큰딸은 작은딸 말에 대답을 안 하고 한숨만 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풀 곳이 없어서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바닥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작은딸도 방으로 들어갔는지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작은딸이 왜 저렇게까지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엇나가는 작은딸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편까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남편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고 운전자는 심정지가 와서 멈추지 못하고 남편을 덮친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다리를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크게 다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도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한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한쪽 다리는 멀쩡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남편 병간호를 못 해줬는데 대학생인 큰딸이 방학이라 저를 대신해서 하루 종일 남편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어요. 똑같이 방학엔 작은딸은 귀찮다며 집 밖을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쳤는데 딸이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한 소리 하니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병실에 오긴 했는데 와서도 다친 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더라고요. 이미 저와 남편은 큰딸을 더 친딸처럼 생각하고 작은딸은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큰딸은 작은딸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동생이라고 간이 침대에 자고 있는 작은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큰딸에게 미안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작은딸을 낳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세은아, 너는 동생이 안 밉니? 너만 보면 더럽다고 하고 욕을 달고 사는데 화가 안 나? 아직 애잖아. 뭘 알겠어.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딴은 얼마나 충격이겠어. 친언니인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없는 입양아라고 하면 그 나이에 당연히 충격받지.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야. 내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았어. 친딸이랑 다름없어. 내가 네 동생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너가 언니라서 참 다행이다. 시은이도 어른 되면 다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애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뭐라고 하면 할수록 반항심이 더 생길 테니까. 저도 큰딸 말처럼 지금은 작은딸이 사춘기라 그런 거라고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저의 착각이었고 작은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딸을 못마땅해 했어요. 한번 엇나가 버린 성격은 다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에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해도 제대로 못 걷는 거냐며 설마 평생 저렇게 절뚝거리면서 다녀야 하는 거냐고 자기 결혼할 때 창피해서 어쩌냐고 하길래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딸 뺨을 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젠 제가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게 뺨을 맞은 작은딸은 저를 째려보더니 그 뒤로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딸과 이야기해봤자 스트레스밖에 안 받으니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 더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작은딸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고 밥이며 빨래며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사이 멀어져봤자 좋을 것 없으니 자기가 심했었다고 수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작은딸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처음이니 넘어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넘어가 줬어요. 그러다 큰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작은딸이 무슨 소리라도 할까봐 작은딸 없는 날에 맞춰서 예비 사위를 만났어요. 사위가 얼굴이 선해 보이고 성격도 얼굴만큼이나 순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큰딸을 잘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큰딸에게 남편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남편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오곤 하더라고요. 큰딸은 자기처럼 이해심 깊은 사람을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고민도 없이 결혼 허락을 해줬고 상견례 날짜 잡아오면 말하라고 했죠. 예비 사위 쪽에서도 큰딸을 마음에 들어해서 빠른 날짜로 상견례를 잡았더라고요. 원래 시한폭탄 같은 작은 딸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딸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호적상 언니 동생인데 동생이 안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요. 나도 가면 안 돼? 나 그래도 호적상으로 동생이잖아.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동생이 빠지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빠지면 빠지는 거지. 양가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자리야. 너는 꼭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얌전히 집에 있어. 나도 따라가고 싶어. 언젠간 나중에 나도 결혼하게 될 텐데 상견례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미리 배워놓으면 좋잖아. 그럼 그렇게 해, 엄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시은이도 가고 싶다고 하잖아. 시은이 말대로 나중에 시은이도 겪어야 할 건데 미리 배워두면 실수도 안 할 거고. 저는 미심쩍었지만 큰딸이 데리고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딸도 같이 상견례 장소에 갔어요. 가는 와중에도 혹시나 작은딸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작은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식만 먹으면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려나 보다 싶어서 저도 마음 편하게 예비사돈과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기애애하던 상견례가 끝나갈 때쯤 문제의 작은딸이 입을 열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이 사람 입양하라는 건 알고 결혼시키는 건가요? 모르고 결혼시키는 건 사기 결혼 아닌가? 아무리 지금 호적상 딸이라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아이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야? 입양하라니. 세은이 너 입양하였니? 우리한테 그런 말 없지 않았니?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님 그게요. 안 그래도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입양하긴 해도 이분들이 제 부모님인 건 변함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고. 그럼 뭐해? 키워주기만 했지. 낳질 않았는데. 언니, 혹시 입양아인 거 숨기고 사기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와, 염치도 없다. 너 그 입 안 닫을래? 사돈, 제 딸이 입양아이긴 하지만 제 친딸과 같은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낳지만 않았지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아이예요. 죄송해요, 사돈. 저희 먼저 일어나 봐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얼른 일어나. 집에 가자. 당신도 일어나요. 예비 사돈네는 큰딸이 입양하라는 소식에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큰딸은 예비 사돈네가 사라진 후 그 자리에서 굳어 두 눈만 흔들리고 있었고 고지어 큰 눈망울에서 닭똥 같은 눈물들이 쭉쭉 떨어졌어요. 저는 작은 딸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밖이라는 생각에 일단 집에 가자고 했죠. 갈 때는 큰딸이 운전했었는데 우느라 운전할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화가 나서 엑셀을 밟아댔더니 갈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뒷문을 열어서 작은 딸 팔을 끌어서 내리게 했고 팔 잡고 있는 그대로 집까지 끌고 갔죠. 팔 아프다고 놓으라고 난리치길래 집 도착하자마자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작은 딸은 제게 잡혔던 팔을 부여잡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얌전히 있겠다며? 아무 말도 안 하겠다며? 그냥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만 배우겠다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입양하라고 안 바뀌었던 건 쟤잖아. 왜 나한테 그러는데? 저게 말 안 하고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틀려. 틀리다고. 네 말 다 틀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내가 입양하라는 게 무슨 대단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너가 내 동생이라는 게 약점이고 수치야. 알아?
뭐? 지금 말 다 했어? 수치? 너, 너 방금 내가 수치라고 했어? 나야말로 너 같은 애한테 언니라고 했던 세월들이 수치야. 역겹다고.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온다고. 살면서 처음으로 큰딸이 작은딸에게 모진 말을 했고 저희는 처음 보는 큰딸의 모습에 놀랐어요. 작은딸이 어떤 말을 하던 화 한 번 내지 않았는데 지금도 딱히 화를 내진 않지만 큰딸이 작은딸을 향해 차분히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 가시가 박혀 있었죠. 큰딸의 말에 작은딸은 또다시 흥분해서 막말을 해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해 큰딸이 작은딸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저 큰딸이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작은딸은 뺨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큰딸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누구 피 받았을지도 모르는 천한 사람이라고 더럽다고 하는데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작은딸 방에 들어가 짐을 싼 뒤 가방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작은딸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혹시나 비밀번호 치고 들어올까봐 안에서 잠금장치도 걸었어요. 작은딸은 잠금장치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남편이 열어주자는 듯이 저를 쳐다봤지만 제 표정이 너무 단호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해져서 밖을 봤더니 작은딸이 갔는지 가방이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다시는 딸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제게 딸은 큰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려고 마음먹었죠. 큰딸 결혼은 이들은 물 건너가나 했는데 그 다음날 예비사돈에게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 예비사돈 번호가 떴을 때 무슨 염치로 전화했냐고 욕을 한 바가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사돈, 접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저희 행동이 무례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솔직히 먼저 말 안 한 건 저희 쪽인걸요. 저는 제 딸이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솔직히 입양하라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저는 아이를 키울 때 낳아준 사람보다는 키워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제 사돈의 인품을 보니 새아가가 사돈을 많이 닮았더군요. 그런가요? 저희 딸이 입양아는 맞지만 친딸 못지않게 소중하게 키운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올 때부터 착했던 아이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힐 아이는 아니에요. 저도 새아가를 몇 번 봐서 잘 압니다. 새아가가 어떤 인품을 지녔는지 저도 잘 아는데 아휴, 어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들과 결혼을 시켜도 될까요? 당연하죠. 안 그래도 저희 딸이 사돈 연락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딸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시부모님도 친부모처럼 잘 모실 거예요. 다행히 저희 큰딸의 결혼은 예정된 날짜에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딸도 사돈들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사돈들도 저희 딸을 친딸처럼 잘 챙기는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랑은 가끔 통화하는데 딸을 어쩜 그렇게 잘 키웠냐며 칭찬을 하셨었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알아서 잘 커준 거라고 답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사돈한테 큰딸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큰딸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 눈치 안 보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곤 하는데 항상 딸이 가기 전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우물쭈물거리는 거예요.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동생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항상 저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저희에게 얘기를 꺼내지 않고 한숨만 쉬다가 갔어요. 사실 저희도 작은 딸과 연락이 닿질 않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연락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가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도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딸의 생사를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3년 후 작은 딸이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 작은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면서 저를 껴안더라고요. 현재 자기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집을 나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후회했대요. 친구가 해외로 떠나서 친구가 지냈던 자취방을 빌려 생활했는데 저희한테 돌아갈 용기가 안 나서 매일같이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술이 안 받는 몸인데 3년을 지내다 보니 결국엔 간에 무리가 갔던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친딸이라고 간이 안 좋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행실이 어쨌든 일단 딸부터 살려봐야겠다고 생각해 간 검사를 진행했어요. 남편도 한때 다리 다치고 저 몰래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살짝 상해 있었고 저는 간 크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작아서 이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큰딸이 연락 온 거예요. 자신이 작은 딸에게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시은이 간 안 좋다며. 수술해야 한다던데 내가 시은이한테 간 줄게. 오늘 간 검사 받으러 갈 거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됐어, 검사하지 마. 네 간 절대 안 받을 거야. 그동안 시은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간을 받아. 검사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옛날 일이 중요해? 과거가 어쨌든 시은이부터 살리고 봐야지. 나 지금 간 검사하러 가요. 결과 나오면 말해줄게.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할까봐 큰딸은 본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적합하다고 수술 진행하겠다고 날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큰딸한테 전화했는데 큰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수술 날짜 잡는 연락 아니면 안 받겠다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기증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저희 딸들은 같은 병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작은 딸이 먼저 깼는데 자기 옆에 누워있는 큰 딸을 보고 엉엉 울더라고요. 염치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기도 너무 급해서 진짜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언니한테 자기 아픈 거 말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망설임 없이 자기가 간 주겠다고 했다고, 그동안 자기는 언니한테 못된 짓만 했는데 어떻게 선뜻 준다고 하냐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작은 딸을 안아주면서 나중에 언니 깨어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려고 했어요. 그리고 늘 동생만 생각하고 걱정했던 언니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했죠. 큰딸은 작은 딸이 깨어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깨어났던 것 같아요. 작은 딸은 큰딸이 눈을 뜸과 동시에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울어서 제대로 된 발음은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큰딸에게 사과를 했죠. 큰딸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동생의 말이었지만 진심은 전해졌는지 살짝 웃으며 벌써 다 잊었다고, 용서한 지 오래니까 그만 울라며 작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큰딸은 예전에도 지금도 작은 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어떻게 언니가 동생을 미워하냐며 이제라도 반성했으면 된 거라고 작은 딸을 다독였어요. 저희도 그 모습을 보는데 괜시리 눈물이 나서 남편과 저는 아이들 몰래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네요. 태어나는 동안 작은 딸이 큰 딸을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자기도 수술받은 환자인데 큰 딸을 끔찍이 챙기더라고요. 지금은 큰 딸과 작은 딸 모두 태어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릴 때로 돌아가 친자매보다 더 친자매같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죠. 상처 많은 지난날이었지만 다 잊고 이렇게 다시 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내 식구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을게요.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세상엔 가족만큼 더 소중한 인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